본인의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공천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찍어가지고 김영선 후보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적절하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후보를 굉장히 밀었던 건 창원 의창은 그 당시에 7명인가의 경쟁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선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당 분위기도 뭐 그렇고 이게 전략공천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네. 구명운동을 대통령한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불러놓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정말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뭐 막 폭로전을 갈 수 있다, 조서에 막 다 남긴다. 당시에 대선이나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가 있었어요. 실제 녹취 뭐냐? 윤 대통령과 그리고 명태균 씨의 대화 내용에서 윤 당선인이 김영선이한테 공천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라고 했었던 요 멘트, 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요 앞에 요런 상황이 더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쪽에서. 근데 뭐였냐?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이준석 당시 대표 얘기예요. 그때 새벽 12시 20분에 카카오톡으로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이 카톡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한다는데요? 라는 카톡이 와서 명태균 씨가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볼게요. 그 확인을 한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공천 부탁드려요. 경선 말고 공천 그냥 주세요. 뭐 이 얘기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공개한 바로 그 녹취가 그 내용이다. 라는 게 지금 명태균 씨 쪽에 또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무슨 관계냐? 이걸 경선한다는 데라고 왜 알려준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제 상간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문자 보내신 겁니까? 보겠습니다.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공천이라는 게 워낙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단수를 준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확인이 안 돼서 단수 주는 게 아니면 경선이지 생각을 해서 전한 것뿐이다. 통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단수 준다고 했으면 지금쯤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얘기가 없네. 그러니 경선 주라는데요. 라고 그냥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 당대표는 그 당시에 보궐선거의 최종 책임자예요. 본인의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공천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찍어가지고 김영선 후보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적절하고요. 이게 거짓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당시 후보를 굉장히 밀었던 건 창원 의창은 그 당시에 7명인가의 경쟁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선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당 분위기도 뭐 그렇고 이게 전략공천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구명운동을 대통령한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기류를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본인이 개혁신당을 만들고 총선에 대비하면서 칠불사에서 김영선 의원과 회동한 거 아닙니까? 영입과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모습은 최소한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 수사도 아마 확대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한 축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항변하고 일상적인 절차를 수행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수사에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이준석 의원은 수사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참고인 아니라 피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 얘기 나누면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이준석 의원을 악마화하면서 방향을 다시 잡고 싶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을 어떤 이준석 의원의 문제 아니면 뭐 명태균 씨의 문제 아니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문제를 다 완전히 떼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그냥 당 소속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모든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보통 이런 창원 의창 이런 지역의 공천은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만 받으면은 좀 당선이 확실시되는 아주 유력한 지역입니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네. 그럼 이러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경선을 할 것이냐, 또 전략 공천을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아주 내밀한 문제를 당대표가 일반 소속 의원에게도 사실은 상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전략 공천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뭔가 감지를 했고 이것을 명태균 씨에게 바로 전달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뭔가 명태균 씨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왜 명태균 씨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만약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네. 그런 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에게 뭔가 정치적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준석 의원이 직접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검찰 수사에 본인 대비를 해야 된다.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준석 의원도 아마 검찰 수사 대상이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가실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보실까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준비가 된 거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부르면 가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르면 가서 얘기해줘. 내가 안 그래도 하도 기자들 질문이 많아서 내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거 내가 검찰 다 부르면 가서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같은 개혁신당에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출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거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불러놓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정말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뭐 막 폭로전을 갈 수 있다. 조서에 막 다 남긴다. 당시에 대선이나 경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김용남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글쎄요, 뭐 가면 얘기를 할 텐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걸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얘기 뉘앙스를 들어보면 뭔가 폭로성 얘기가 검찰 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라는 뉘앙스거든요. 글쎄요. 물론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내밀한 이야기를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부와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그것이 과연 아주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으로 남아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으로 나중에 뭔가 좀 책 잡힐 만한 그러한 대화나 모의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워낙 검찰 출신이고 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졌던 분이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뭐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총괄 상하시장 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마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이준석 당시 대표를 썩 좋게 보지 않았는데 글쎄 책 잡힐 만한 무슨 얘기나 이런 얘기가 오갔을까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명태균, 이준석 징계 해결 논의하며 여사님께 말해야 하나?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이준석 대표가 그때 윤리위에 징계위에 회부가 됐었죠. 이 윤리위에 이 징계 회부가 됐을 때 관련해서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쭉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해서 검찰이 물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던 이 의원, 이준석 의원은 명 씨와 관련 대책을 논의를 했다라는 게 카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화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문제를 상의하는 방안도 언급이 있었다. 특히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여사님한테 말을 해야 하나라는 대화도 있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 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다. 일단 카톡 대화 내용을 보고 검찰이 이거 여사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라는 대화가 있어서 요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 씨? 얘기 좀 해보세요. 했더니 난 기억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윤 대통령 부부가 이준석 의원을 별로 썩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과연 글쎄 뭐 이준석 의원이 검찰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 하셨는데 또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준석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이제 양두구역이다, 뭐다, 국민을 네.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대표로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일 때는 어디에 구명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 따르면 제가 정말 의지하는 건 명 선생님이다라고까지 하니까 소통이 되는 관계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한번 그쪽에 내 상황을 설명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좀 물러나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당에 아무리 대통령이 1호 당원이어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검찰에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을 방어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실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부른다면요. 네. 그런데 검찰이 불렀을 때 단초가 되는 건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김영선을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당시에 이런 상황과 이준석 대표는 딱 붙어 있어요. 본인이 당대표였으니까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그 당시에 그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외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실로 그러니까 논리적 정합성으로 꿰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에서 본인이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 정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상당히 셌구나라는 걸 여러 국면에서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렇다면 이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말씀은 이준석, 윤상현, 명태균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까지 다 실로 하나로 좀 꿰어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결국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 막 본인이 떠벌린 것처럼 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그런 이너서클이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의 실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다양한 정치적인 나쁜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을 보면 명태균 씨가 자신이 대통령 부부와의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 친분을 과시해서 이준석 의원도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는 이걸 딱 보면은 약간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뭔가 좀 되게 의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내가 한마디 해줄까? 이 자체가 약간은 뭐랄까? 조금 블러핑을 하는 느낌? 뭔가 좀 자기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그런 느낌 정도 들어서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하나로 꿰어졌다고 말을 하기에는 그러면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코어 역할을 뭔가 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뻗어가야 되는 건데 글쎄 명태균 씨가 정말 중간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위치였는지 그 부분이 사실 검찰이 알아봐야 될 부분인 거겠죠.